안녕하세요. 복잡한 과학 개념의 핵심을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산성이야 라는 말 우리 참 많이 쓰죠? 근데 도대체 어떤 물질을 산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한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과학자들이 산과 염기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겁니다. 물에서 시작해서 양성자를 거쳐 전자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말이죠. 이건 그냥 딱딱한 정의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전 세대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렇게 개념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연 사람은 바로 스반테 아레니우스입니다. 가장 처음 나온,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직관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아레니우스의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수소이온, 즉 H+를 내놓으면 산, 수산화이온, OH-를 내놓으면 염기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물이라는 무대 안에서만 펼쳐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과학자들이 곧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럼 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산과 염기를 설명할 수 없나? 이 질문이 바로 아레니우스 이론의 한계였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이라는 무대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대신에 아주 작은 입자, 바로 양성자 하나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관점을 바꿨더니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까요? 훨씬 더 간단하고 명쾌해졌죠? 이제 산은 그냥 양성자를 주는 녀석,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녀석이 된 거예요. 물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니까 훨씬 더 많은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염산, HCl이 자기가 가진 양성자를 물, H2O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를 준 염산이 산, 그걸 받은 물이 염기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주고받기 게임이에요. 이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양성자를 주고 나니까 원래 산이었던 녀석은 이제 양성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짝 염기가 되고요. 반대로 양성자를 받은 염기는 이제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짝산이 됩니다. 서로 파트너가 바뀌는 셈이죠. 이걸 짝산 짝염기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학 반응 중에는 양성자조차 주고받지 않는 반응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드디어 산과 염기 정의의 최종 보스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루이스는 아예 판을 새로 짰습니다. 양성자를 보지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전자의 움직임을 보자라고 한 거죠. 이제 산은 전자쌍을 받는 물질,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성자가 없어도 모든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정의가 탄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처음에는 물이라는 아주 좁은 세상에서 시작했다가 양성자 전달로 확장되고 마침내 전자쌍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진화해 온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산이 뭔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똑같은 산이라도 어떤 건 아주 위험하고 어떤 건 좀 약하잖아요.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산의 세기를 산 해리상수, 즉 K라는 값으로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산이 얼마나 양성자를 쉽게 그리고 많이 내놓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강산은요, 물에 들어가면 거의 100% 양성자를 내놓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는 일방통행 도로 같아요. 반면에 약산은 일부만 양성자를 내놓고 나머지는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밀고 당기는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양방향 도로 같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화학적 줄다리기인데요. 산이 강하다는 건 양성자를 아주 세게 밀어낸다는 뜻이죠. 그럼 그 파트너인 짝염기는 양성자를 다시 당겨올 힘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당연한 이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약산,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의 Ka 값인데요. 0.000018, 엄청나게 작은 숫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세트산 분자 10만 개가 물에 들어가도 고작 1.8개 정도만 양성자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원래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죠. 줄다리기에서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는 다시 처음 시작했던 곳, 바로 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물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사실 물은요,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배경이나 무대가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 양성자를 주기도 하는 산의 역할과 양성자를 받기도 하는 염기의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멀티플레이어였던 겁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건요, 물 분자들은 자기들끼리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물 분자 하나가 다른 물 분자에게 양성자를 건네주면서 스스로 아주 적은 양의 산과 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의 놀라운 균형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H+의 양과 OH-의 양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둘의 양을 곱한 값은 25도씨에서 항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이 마법 같은 숫자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우주의 법칙 같은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산과 염기의 정의는 물속 세상에서 시작해 모든 화학 반응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진화했다는 것. 둘째, 산의 세기는 K의 값으로 알 수 있고 강산과 약산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스스로 이온화하며 절대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물의 놀라운 균형. 이 위대한 균형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다음 이야기, 바로 pH가 시작됩니다.